네, 안녕하세요. 대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무인 카페 창업 시에 대한 그런 고객 대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무인 카페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안물입니다. 시안물들이 막 뭔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막 덕지덕지 막 엄청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동선이 일반 자판기처럼 완타치로 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반 오프라인 구매랑 온라인 구매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 무인 카페 머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이제 도난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 전송상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좀 취약점인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랑 핫 음료를 뽑을 때에 대한 동선이 좀 틀려지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한테 큰 오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했던 형태적인 부분하고 요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배치가 돼 있고 여기는 사람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학습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방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뭔가를 만들 때 터치를 했을 때 그걸 이동을 하고 그 과정들을 보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영상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뭔가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제일 취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버튼 형태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걸 UI를 이제 제대로 제작을 할 때 뭐를 이제 진행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터치로 해서 움직여서 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위치적인 거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 만약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미지로 이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든지 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두 가지가 융합이 돼 있고 버튼 형태로 돼서 내가 못하는 부분만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최상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 거 타블렛이나 이런 것을 써서 GIF 움직이는 이미지로 일정 부분 결제를 하는 것만 본다든지 좀 내려서 보니까 일정 부분 한 3, 4초 정도로 해서 이게 얼음을 컵을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단순 명료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유튜브나 이런 그런 것처럼 막 긴 영상이 아니고 어 쇼트라고 하는 이제 영상 전문 용어로 이제 뭐 부분 이제 숏과 숏이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씬과 숏이 필요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틱톡처럼 뭔가 그런 자극적이면서도 딱 명료한 것들을 분할해서 보고 싶은 거지 그걸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무인 카페 뭔가 뭐 단편 영화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타블렛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 사례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저기 뭐 주차 시스템 보면 아바노 같은 경우나 이런 들 보면 인터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집단으로 해서 본사에서 해놓은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인터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명이 전담으로 기계가 같은 거면 그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콜센터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이 가능해요. 왜 그러면 그 AS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늘어났을 때 한 명, 두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과정을 통해서 타블렛으로도 음성 연결을 안 됐을 경우에 못 하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뭔가 하자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들을 그 직원에게 전달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 그 지점 담당으로 연락이 가게끔 어플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로 코딩을 해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페가 이제 뭐 코로나 때 좀 타격을 입어서 많이 접은 데도 많고, 식당으로 방한 데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말을 많이 하는 공간이고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약간 오픈식인데 약간은 비오픈식처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이제 뭐 공간이 있으면은 맨 앞에 폴딩 도어가 있어서 폴딩 도어를 열어요. 그래서 이 안쪽이 뭔가 그런 따뜻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문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뭔가 안쪽으로 가서 결제를 하고 바깥쪽에서 먹는 약간 테라스 공간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카페에서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창업 시에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또 추울 때는 일부분을 약간은 처리를 해서 그래도 환기는 되게끔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2차적인 방법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 이제 사장님이 일주일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한 이틀 3일 정도 나와서 잠깐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어차피 청소는 하셔야 되니까요. 예. 세상에 뭐 그렇게 아주 쉬운 거는 없어요. 그냥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듯, 그런 책들에서 얘기하듯이 동반 같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뭐 그냥 딱 차려놨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1세대 때는 먹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쪽에다 이제 셔터 같은 거를 하나 설치를 해놔요. 이제 사장님의 분할 공간을 설치를 해서 거의 이제 무인으로 이용을 하다가 가끔 거기서 어 음식을 뭐 1시간 정도만 잠깐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다시 그거 자체를 어 그 셀프 계산대로 해서 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CCTV로 그때만 잠깐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가까운 동네에 사실 거니까 안 팔리면 이제 그걸 또 빼던지, 아니면은 딱지를 이제 저기 홈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세일로 이렇게 다시 붙여갖고 고객한테 이제 세일을 뭐 그때부터 몇 시까지 또 한다고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배달 어플에다가 우리 무인 카페에서 이렇게 하는데 샌드위치랑 이게 좀 시간이 돼서 좀 세일을 저녁 때만 해서 이렇게 등재를 한다. 그러면 야식으로도 내가 배달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뭐 음식에 따라서 뭐 아이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태 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인 기계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무인 기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인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인건비를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좋기는 한 부분도 있지만 단점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융화를 시키며 고객하고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인화된 사례들을 보면 거의 다 가격 대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가격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을 뽑는 거가 좀 강해요. 편의점보다는 아주 강합니다. 이제 외모를 좀 많이 보는 업종에 해당하는데 지금 뭐 창업을 보통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뭐 창업 카페 창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네에 아시는 좀 이쁜 뭐 어떤 분이 이제 차렸는데 그분이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해서 뭐 대박이 났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외모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어느 정도의 비주얼이 나올 것인가? 뭐 그런 외적인 거나 그런 풍미나 이런 거를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론은 그렇게 안 되면은 알바생을 써야 되는데 나랑 수지타산하니 그렇게 되면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면은 뭔가 비용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무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공하는 음료의 품질로 그거를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으면은 예전에 외모가 50이고 그게 50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이거를 이제 비중을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비주얼하고 이제 외모에 대한 비주얼 뭐 이런 거랑 이제 음료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인으로 지금 많이 된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주요소를 보면 아세요. 자 보세요. 그 인건비가 적었을 때요. 주요소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요거는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나와요. 이 답이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뭐 CF 자체에서도 약간 그런 걸 미는 것도 많았는데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다 점점 그런 외모가 되는 아르바이트를 안 쓰게 되면서 어, 약간 고연령층도 알바로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지금 직접 넣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무인으로 바뀌었어요. 네, 흐름은 결론적으로 원두나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비대면 시대로 오면서 점점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듈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학습과 많은 과정들 그걸 어떻게 해서 융합을 해서 이런 기계나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그러면 뭐 안에 들어가는 음료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유명 프랜차이즈나 유명한 곳들이 하는 곳을 잘 보시면은 해답을 상당히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이번에 새로 출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그 안에 호퍼에다가 그냥 이제 호퍼라고 합니다. 그 담는 통을요. 고구마 라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구마 라떼에 들어가는 뭐 첨부할 수 있는 뭐 고구마를 내가 건조를 시킨 거를 가루를 낸 거를 거기다가 뭐 동전을 돌려서 한다든지 뭐 그거는 뭐 뭔가 번외로 필요하겠죠. 그럼 뭐 조그만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근데 전용 자판기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맛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거죠. 왜 그럼 파우더만으로는 퀄리티에 대한 거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 융합체로 놓는 거죠. 뭐 시기에 맞는 음식 같은 거를요. 뭐 주말에 군고구마와 어, 다른 것들을 뭐 먹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주말 장인 뭐 수요장이나 이런 거 아파트에 들어보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뭔가 거기 계속 찾아내고 그거를 살아남기 위한 방법론이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방어가 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그 방어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뭐 나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이제 무인 카페 사장님 되실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서는 음료가 예를 들면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만 뭔가 노력하고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국밥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어요. 그럼 보통 1, 2년 지나든지 하면은 간판 내리고 사장님 간판 다세요. 그럼 뭐 파리바게트 뭐 그런 뭐 단위가 좀 있잖아요. 예. 단위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은 이제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데서 알려주는 거는 뭐 탕을 어떻게 끓여라, 뭘 어떻게 해라, 아 이런 걸 어떻게 해라 하면은 나중에는 거기가 안 받고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뭐 프랜차이즈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실 건지 뭐 직접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나는 이런 뭐 헬스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동네 상권 동선에는 헬스를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헬스 쉐이크를 거기다 넣어서 판매를 하겠다. 맛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나는 거기다 커피를 판매하겠다. 이러면은 만약에 헬스장이 많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달달이 거의 다 달달이죠. 거의 좀 단 음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찾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권에 맞는 거를 관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파우더를 넣었는데 너무 달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레시피를 좀 수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건 이제 사장님만의 노하우고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데들도 뭐 그런 소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지. 계속 보면서 고객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게 사장님한테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객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지금 당장 돈을 벌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본사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알약을 한 두 개를 넣고 뭐 주스는 뭐 이렇게 몇 대 1로 부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실제 뭐 아주 좀 많이 유명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런 데서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지방에 내려갔더니 어디서는 이걸 조금 넣고 고객이 입맛이 안 맞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맵게 해달라고 하고 어디는 저기는 싱겁게 해달라고 하고 다 입맛이 틀립니다. 나라마다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의 배합률이나 뭐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에 대한 대응력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치 고객이 나한테 이걸 사줄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파우더 종류별로 사서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아는 상태 들여도 보고 아니면은 타서 가져오네 뭐 저희가 개업을 했는데 뭐 맛 좀 맛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런
문제 파악성을 하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좀 제가 복잡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거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얘기했던 파우더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트 종류로 그걸 만든다든지. 왜 그러면 지금 사실 파우더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진짜 소스 자체가 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일반 식당들을 오래 하시고 뭔가 그런데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탕을 뭐 하나 끓였는데 그거 하나 마법의 가루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눈이 띵그레지는 그런 느낌의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게 물량을 얼마만큼 데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단발성으로 고토주화를 해서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건데, 파우더라면 그래도 기간이 좀 긴 편은 있어요. 소스보다는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갖고 뭐 그 시장에서 여성 고객이나 뭐 요가를 하는 데가 많다든지 여성 고객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뭔가 아삭한 식감을 만든다든지, 그거를 과연 이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후레이크 같은 거를 그 안에서 또 별개로 판매할 것인지, 내가 그 고객이라면 내가 사줄 수 있는가, 아니면 후레이크가 있는데 그거 같이 식사 대용으로 뭔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두를 할 수 있는가, 무인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만들 수 있는가,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밀조밀하게 따져서 내가 정말 좋아야 돼요. 내가 뭔가 그 한 이 정도면 진짜 자신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 이 모듈러를 써서 뭔가 같이 동반으로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그 시스템이 잡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사장님이 편하게끔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런 시기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했을 때는 사장님만의 전용 브랜드로 해서 이제 사장님이 뭐 그런 것들을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밀봉하는 기계나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OEM 맡기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그렇게 하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냥 이제 동반 성장 뭐 이렇게 같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뭐 그거를 뭐 그렇게 좀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대의원 무인 카페와 함께 뭐 이렇게 창업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굳이 뭐 저희 대의원을 안 달아도 뭐 직접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처럼 이렇게 그런 인력이 많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이나 이런 거에 컨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다가와서 적용을 시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